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죠, 그죠? 보시게 되면은 7번 문제를 안 푼 것 같아요. 7번 문제를 안 풀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야매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빨리 빼뜨렸어요.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7번 문제를 갈게요. 저번 주 프린트입니다. 저번 주 프린트 보시면은 대출 기간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가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그러니까 저번에 보시게 되면은 5번하고 6번은 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도 보시게 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유형이 세 가지예요. 그죠? 네,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주택 담보입니다. 무슨 담보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보시면은 이게 다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자체는 저번 시간에 뭐하고 뭐였어요? LTV하고 DTI.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 먼저 6번이 나오는 유형은 기존 대출이 7천만 원 있었죠? 그럼 나중에 이걸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서 나오는 거가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5번은 기존의 대출은 없었죠. 근데 그냥입니까? 그 안에 사업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원리금에서 빼야 되죠. 그죠? 그 두 가지예요, 유형이. 요거, 그러니까 6번하고 5번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6번이 똑같이 한번 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오후 특강에 했던 게 이제 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금액만 바꿉니까?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긴장하실 게 우리가 그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면 작년이 29회고 올해가 30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이도가 민법하고 개론을 약간씩 바꿔놔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민법하고 개론을 본다면 해마다 그래요. 민법이 좀 어려웠고 개론이 좀 약간 쉬웠거든요. 약간 쉬웠다는 것은 뭐 아예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냥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뭐가 어렵죠? 개론이 어렵고 개론이 어려운데 출제원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그 계산 문제가 11문제랑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문제가 비중이 높죠. 그죠? 근데 계산 문제는 중요한 게 거의 기출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온다? 그러면 5번하고 6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7번도 중요한 게 7번도 두 번 정도가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상가 건물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7번은 뭐냐면 지금 밑에 가시게 되면은 그 자산 가치라는 게 있죠. 자산 가치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입니까? 현금 수지입니까? 현금 수지는 부채 감당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거. 우리가 상가를 대출을 받을 때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 감당률이 1이어야 돼요? 1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 되죠. 그죠? 부채 감당률은 제가 왜 순투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뭐를 뭐로 나누죠? 순영업소득을 뭐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LTV가 더 빠르죠. 그죠? 이건 그냥입니까? 자산 가치입니까? 그럼 LTV라는 건 뭐예요? LTV는 L을 V로 나누니까 론 투 밸류라는 자체는 이게 뭐죠? 이걸 곱하면 론이 나오죠. 그죠? 그건 그냥입니까? 이게 자산 가치입니까? 그럼 요거는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담보 가치가 자산 가치가 얼마죠? 20억인가요? 찾았습니까? 그 20억에다가 그다음에 20억에다가 그냥해요. 요거 대부 비율을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럼 20억에다가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죠? 60%인가요? 그럼 0.6이니까 12억이 되겠죠? 그럼 12억이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LTV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구하면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부채 감당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그 해설집은 다 받으셨죠? 그 옆에다 끼고 보세요. 제가 순당당이라는 그 빠른 계산법을 만들어냈는데 따라보세요. 순당당. 요 문제가 이제 순당당 문제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르쳐 드리면은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번에 가시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라고 되어 있죠. 그죠? 1.5가 되고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순영업소득이 1.2억이죠, 그죠? 근데 이제 1.2억인데 이걸 이제 지금 현금 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답은 5번이 정답이거든요. 이게 8억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억이니까 얘를 지금 공을 때리지 마시고 이 억은 그대로 놓고 1.2로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밑은 그냥요 나눠요. 민나. 그럼 이 원리금이죠, 그죠? 그럼 따라서 민나. 오빠 믿나? 안 믿나? 그러면 민나는 그냥요 밑은 나눠야 돼요. 그럼 1.2를 1.5로 나눠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를 1.5로 나누면 0.8이 나오나요? 0.8이라는 것은 원리금이 8천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상수로 나눠야 돼?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0.1이죠. 그러면 당연히 8억이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원리는 그냥입니까? 순소득을 부채감당률 나눕니까? 나눠서 또 저당상 나누죠. 해설을 보세요. 따보세요. 순당당. 빠른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순당당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또 무슨 상수로 나누라는 거죠? 저당상수. 그러면 요 당당이라는 자체가 이건 그냥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저당상수죠, 그죠? 근데 야매를 보면은 얘와 얘를 순서를 바꿔도 맞춰요. 그죠? 우리가 순소득이 아까 몇 점 몇이었어요? 1.2요. 부채 감당률이요. 1.5. 저당상수가요. 0.2를 하게 되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된다? 8억이 돼요. 8억.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야매를 해도 이렇게 막 환호하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해커스여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빵빵 터지는데 터지지도 않고 무슨 당당? 순당당.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순당당 놓고 그냥 순당당으로 풀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찾았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중에서 큰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요. 그럼 8억을 대출해 주겠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상가 건물이나 현금 수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담보대출이 아닌 그 최대 대출 금액은 무슨 당당? 근데 순당당이 요 당이 저당 상수가 먼저 나와도 되죠. 이 순서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요 그죠? 반말한다. 그럼 무슨 당당? 잘해야 돼 순당당을. 체크하셨죠, 그죠? 이건 지금 제가 20년째 강의해봐도 강의는 해요. 강사가 순소득을 부채 감당 나누세요. 그럼 네. 더더 나누세요. 네. 집에 가면 몰라요 아무것도. 그 무슨 당당으로? 순당당으로.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보세요. 거기 풀고 그 다음에 리츠를 안 한 것 같아요. 리츠. 그래도 분위기는 참 좋아요. 우리 학원이. 152페이지. 152페이지. 거기 4번 니체 할 차례 맞죠? 그래서 이 해커스가 저희가 보니까 딱 그 학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시면 여기서 다 합격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사들이 딱 보면은 이분이 합격하실지 아닌지 딱 알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좋으니까 좀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할게요. 152페이지 찾으셨어요? 들어갈게요. 자, 152페이지 리츠는 거의 출제 빈도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딱 나오는데 리츠가 아직 활성화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렇죠. 리츠를 우리가 오늘 가셔서 저희 횡단보도 가다가 아주머니한테 리츠가 뭐예요? 마지막 어머 새로 나온 과자예요?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츠가 제가 이제 강사 입장이지만 교수 입장에서 본다면 리츠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냥이요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법이 자꾸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찍었던 게 나왔는데 자 지금 분양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라죠? 부동산.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 신탁회사 따로 있죠. 법이 있고 회사법이 적용받고 상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영어로 리치라 그래요. 리치 회사. 그럼 얘가 그냥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회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무슨 투자? 마음 편안하게. 그럼 어디 투자해?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해요. 부동산을 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직접 부동산을 70% 이상 사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될 지분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거용보다는 이제 업무용에 투자한다. 오피스텔 같은데. 우리가 임대 수입이 나오면은 얘가 이제 그냥요, 얘는 주식을 상장하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요.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공개 모집해서 주식을 공모합니다. 그럼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얘네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그러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죠. 그래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주식은 만약에 하다가 망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데, 얘는 그냥요, 부동산은 살아남아요. 그럼 투자자를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번에 왜 MBS 아시죠? MBS 부동산 주택저당증권이고 ABS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다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냥 증권이에요, 부동산 증권이에요. 어디에 투자하니까? 부동산을 저당 잡아서 만든 증권들을 또 얘네들이 이제 임대 수익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 나오면 그냥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보통 배당을 안 해주려고 하죠. 얘네들이 의무 배당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부동산에 투자했다, 주식에 투자했다. 그럼 주식은 투자하시게 되면은 매매 차이나 시세 차이를 올릴 수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원금에 손실이 옵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건 내 거 띄어서 준 거죠.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 가지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그 상황하고 얘네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어 자기관리는 그냥요 자기가 관리해요. 그럼 실제 회사가 없어요? 실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는 남한테 자산관리 했을 때 위탁을 하죠. 명목형입니다. 그래서 실체냐 명목이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회사가 부도 나오면 법정 관리 들어가죠. 회생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 회사를 사들이라는 그 특혜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가 이제 기본적인 건 보고 이따가 법조항을 보면서 갈 텐데, 실체 여부예요. 실체. 그러면 우리가 자기 관리는 자기가 관리하니까 실제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있어요. 그 명목형이에요. 실체형이에요. 실체형. 그러면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되죠.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할 수도 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페이퍼 컴퍼니 들어보셨죠? 그죠? 그 명목형이에요. 그 명목형이기 때문에 얘는 직원 고용할 수가 있다, 없으며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이제 자기 관리 리츠는 영업인가로 가고 인가를 받아야 되고, 얘는 등록만 갖추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기관리 리츠가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기업구종 리츠가 많죠. 그 특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법조항을 보면서 설립자본금을 가고 일단 펜을 들어보세요. 일단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152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 있어요. 박스를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뭘 발행했죠? 주식, 동그라미. 채권이에요, 주식이에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죠. 부동산 주권 권리, 그 수익을 주주한테 금전 배당이나 현물 배당할 수 있죠. 자, 투자회사의 주식은 부동산을 무슨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증권화죠. 이게 부채증권이었어요? 지분증권이었어요? 지분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럼 아까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 및 주가의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도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알고 계시는. 그다음 이제 밑에 양가로 1번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쫙 이제 법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빼먹지 않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투자회사의 발기 설립 운영, 국장의 인가 및 등록 인가 취소라고 돼 있죠. 영업인가는 자, 자기 관리는 영업인가를 받고 위탁 관리와 기업권 영업인가였어요, 등록이었어요. 인가를 안 받고 자격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관리 회사는 그냥요 실체 회사예요. 위탁 관리와 기업 고정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자산 관리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산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들어갑니다.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운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자기가 지네들이 직접 수행합니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정도 있어야 되죠? 준법 감시인이 있고요.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그냥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주식 발행 및 일반 사무는 일반 사무, 또 수탁회사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거기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설립자본금. 533 기억하시죠?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자, 전화번호를 암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533. 자, 자기 관리는 얼마? 5억. 얘는 3억, 3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533. 전화번호 533. 이 무슨 자본금? 무슨 관리부터 나와야 돼?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이죠. 자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립자본금을 가시고, 설립자본금까지 이해 가셨어요?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나? 그러면 533에 755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그럼 이건 설립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 얼마라고요? 7, 5, 5. 얼마? 70억, 50억, 50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533은 무슨 자본금이고 755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따보세요. 57이 35, 35. 이거 좀 위험하다.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자, 그럼 자기 관리는 그냥요 존속 기간이 연속이에요. 근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정은 좀 한시적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천천히 갈게요. 개념 갑니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하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 포함해요. 임직원들 그냥입니까? 상근합니까? 상시 근로해야겠죠, 그죠? 두고 자신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위탁 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없죠. 직원을 고용한 상근임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찾았습니까? 자, 설립보고라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 하는 거야, 출생신고. 10일 이내. 국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3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라는 자체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자, 4번 배표. 공모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우리가 주식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체크하셨어요? 근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요거 박스 치세요. 주식 공모는 몇 년 이내가 키포인트예요. 2년 이내. 이게 1년 6개월인데 연장이 됐거든요. 그죠? 2년이라는 거 찾으셨어? 그래서 제가 보통 요건 잘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딱 한 번만 할게요.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자, 그 공모 나오면 몇 년이 생각나셔야 돼요. 2년입니다, 2년. 찾았습니까? 2년에다가 색깔을 칠하셔야 돼요. 이 1년 6개월이 연장된 거거든요, 2년으로. 체크하셨어? 그러면 다시 할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에 청약을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을 해라는 얘기죠. 그 한 날부터 몇 년이네? 어, 이게 무슨 공모? 주식 공모. 맞아요. 100분의 얼마를 30을 일반인한테 청약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찾았죠?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는 공모 의무를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특례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상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모를 안 해도. 그 다음에 주식의 분산이 있죠. 이거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주식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도를 우리가 다 50%예요. 바뀌었고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제한이 없다는 건 그럽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 그게 6개월이거든요. 100분의 얼마를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찾았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얘가 30이고 40인데 상향 조정 시켜줬거든요. 작년에 이게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죠? 이거 꼭 가져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 분산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의 상장이라는 것은 투자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거 상장한다는 건 그냥 들어가시고 밑에 가시면은 국장은 주식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어디에 의견을 또 들어야 돼요. 금융위원회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작년에 현물 출자가 나왔어요. 7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무슨 출자? 그 현물 출자는 물건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리츠 회사는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설립 때는 아까 533 있었죠? 그럼 현찰 박치기로 갖고 나가 533을 현금으로 갖고 와야 되지. 설립 때는 설립 시는 물건 현물 출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6개월이죠. 그죠?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현물 출자 가능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한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예외는 있겠죠. 그죠? 어느 경우냐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이 아까 755였죠. 그럼 그거를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는 거는 갖춘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755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게 다 만족하면 현물 출자를 하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볼게요. 현물 출자 재산 범위 확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만 됐었어요. 뭐만 됐었다? 부동산, 현물이. 근데 부동산이야 그 이외도 돼. 그 이외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들어가냐면 민법에서 지상권, 임차권을 배우셨죠.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신탁회사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록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사용에 관한 권리나 신탁의 수익권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부동산만이어야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만이었어요. 옛날 야매도 지금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따라서 부지 임신, 그냥이야 부지가 임신을 했어. 웃네? 먹히네 이거? 부지가 임신했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죠? 그 부지가, 이게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어떻게 했다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그럼 그냥이야 또 추가적으로 더 많아졌죠. 그다음에 부지 임신. 뭐가 임신했어? 그럼 지가 뭐야? 보고 얘기해, 보고. 부지 임차권, 신여. 그 부지 임신으로 하게 되면 암기하기 쉬워요. 찾았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있고 공급 시간에 대토보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을 대신 토지로 하는 게 대소득 보상권이에요. 이런 것들도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고. 자, 8번도 별표 쳐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외부차에 팔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주총에 특별결 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있다다 똑같이 쳐야지. 아무데나 똑같이 치지 마시고. 그럼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 투자 운영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리츠 회사가 하는 업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대출 사업은 한다, 불가하다? 불가하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 대출이다 나오면 거의 안 한다고 봐요. 대출은 거의 안 해요. 자, 근데 부동산 그냥이야 취득할 수 있어. 관리 개발 대량 처분할 수도 있죠. 개발 사업 할 수도 있고 임대차 할 수도 있고 MBS, ABS 아까 투자했잖아요, 그죠? 증권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 리츠회사 주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아까 부지임신 기억나세요? 지가 뭐였죠? 임의업. 그럼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취득, 관리, 처분할 수 있고 신탁 수익권이 있었죠. 취득, 처분, 관리도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청기누설인데 10번에 가시면 회계 처리 있죠.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분 넣어놓으셨어요. 아주 칭찬해 드릴 것 같아요. 회계 처리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디에 정하는 이게 국토부에 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나왔었거든요. 첫 해 이제 학교론에 나왔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자산의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좌측에 맨 끝에 보시면은 자산의 구성이라는 게 있나? 근데 중요한데 거기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70% 이상이고 아까 그냥 증권이에요,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이 있죠. 이거를 80% 이상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볼게. 매분기 말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미주쳐 그냥이야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이 있어? 찾았어요? 그럼 거기 중에서 얼마를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100분의 7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당을 해주려면 투자자를 보호해야겠죠. 그럼 처분 제한은 5년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외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조정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 보호를 위하여 사유가 있는 경우. 물론 뭐 5년이 아니고 또 다른 게 또 법조항이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요. 그건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에 이익 배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금전, 현물 다 가능하죠.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익을 배당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전 금액을 또 결정해야 되고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배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합병이라는 게 있나요? 그건 제목만 가져가세요. 다른 회사랑 합병해야 돼요. 이 투자회사가 해야 돼요. 다른 회사랑 하면 안 되죠. 그 제목만 가져가시고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기업 구조정이 만들어졌는데 IMF 때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극동건설 안다는 건 나이가 드셨다는 건데 이 회사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규모가 큽니까? 그럼 부도가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줘요. 그죠? 근데 법정 관리 들어간 회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생이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조조정이 원래는 그 경영학에 대한 용어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를 보시면 제 옆구리 살들이 쓸 때가 있어요, 쓸 데가 없어요. 본인을 좀 생각하시고 그럼 그냥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돼.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IMF 때 부도나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은행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빌렸죠. 그냥 이제 갚아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서 부도가 날 거 아니야. 부도라는 얘기 들어봤나? 다 이 경험이 있어서 하는 거야. 부도는 건설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어음을 갖다가 못 막으면 부도 처리 되거든요. 1차, 2차.
무도 처리하면 그냥입니까? 이 회사가 이게 없어집니까? 하청업체도, 그 실업도 국가 차원의 난리가 나거든요.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죠. 맞나요? 그래서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냥입니까? 혜택을 줍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빨리빨리 구조조정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혜택이 있어. 어디 하는지는 알았어요? 155페이지. 그럼 얘는 부실화된 그 극동공서 같은 거를 사드리는 거예요. 정상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실체야 명목이야. 자, 영구정이라 한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운영 관리를 자산 위탁 관리사한테 위탁을 하고, 자, 국장은 기업 구정에 등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아까 등록이었죠? 금융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넘겨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얘한테는 법인세 면제 특례가 없다, 있다? 있어요. 이게 현관 필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안 되고, 이 90% 이상 배당을 초과 배당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아직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공모 의무 비율, 주식 분산 기준, 1인당 소유 한도를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얘는 상장 안 해도 되죠. 상장 의무나 배당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매 여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개방형은 한매를 요구할 때 항상 그 한매해 주는데, 폐쇄형은 한매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얘도 주식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상장 의무가 있죠? 열매 가능 황금성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폐쇄형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자, 투자회사의 기대 효과라는 얘기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일치의 법이 안 나오면 기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지분을 표준화 증권화한 상품으로 고액 투자예요, 소액 투자자.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있어도 저 건물을 100억짜리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당을 해줘요. 현금과 현물 배당, 주식 매각에 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세금 아까 그냥입니까? 법인세가 면제됩니까? 세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요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실물 가치는 올라가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 회사를 통해서 자산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죠. 이 자산의 관리회사한테. 자, 상장이 돼 있으면 그냥입니까? 남한테 알립니까? 여러분 회계감사 받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우리가 다 공개를 해요. 그죠? 재무제표를.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뭐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매물부동산 효율적 처리가 또 가능하며, 기업 구조조정수단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 기여한다는 거죠. 프린트 다 아까 갖고 오셨죠? 그 맨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인지. 17번일걸요? 17번 문제를 안 풀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자기관리 리츠 아까 533이었죠? 자기관리는 5억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그 어떨까? 위탁관리는 설립자금이 5억이에요, 3억이에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가 이게 최저자본금입니다. 최저자본금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이라는 건 최저자본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럼 70억이에요, 50억이에요. 50억이 되죠. 고치셨죠? 그 다음에 3번을 가시면은 모두 자기관리와 기업구정 모두 실체입니까? 자기관리만 실체입니까? 기업구정은 명목이죠. 자, 4번도 잘 나오는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에 지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금을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차입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감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체크하셨죠?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다음 157페이지로 가시면은 펀드가 있긴 한데 펀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냥 펀드는 자 부동산 펀드도 지분금융이 들어가요. 무슨 금융이 들어간다? 펀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은 달라요. 자산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고 오른쪽 선생님 팁을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와 달리 일반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특징으로 가세요. 특징. 밑에 특징이 있어요? 자, 발행증권이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지분금융이므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비해서 환금성은 다소 그냥이야 좀 제한이 돼 있어. 상장, 비상장 가능한데 펀드의 설정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고요. 기존 금융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비하여 설립 및 운영이 그냥이다 좀 용이하다. 이제 그 정도만 보세요. 그죠?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이것도 출제 빈도가 낮은데 넘기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나요? 그럼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죠. 자, 그럼 얘도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그럼 소구자로 지분형으로 투자자를 조합할 모을 수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그 자금과 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조합 형태의 투자 조직체다.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결성되고 목적이 달성된 이익 배분 처분 상대되면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는 다시 갔는데 요거는 그다음이니까 요건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밑에 발행증권이 뭐 출자증권이 있는데 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밑에 가시면 개발업자와 투자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개발업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에만 책임이 있을까요?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럼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 책임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무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만 책임이 있죠.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라는 거야. 별표 치지 마시고 자 개발업자는 무슨 책임? 투자자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너한테 보냈다 투유 투유 그러면 개유가 맞아 투유가 맞아 그 투자자는 유한 책임 찾았죠 그죠? 그 희박하니까 별표를 치지 마세요. 이렇게 야매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걸 야매하면 힘도 빠져 약간 그죠? 근데 투유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럼 투자자는 무슨 책임? 개발업자는 신디케이트는 부채다 지분이다 지분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매자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3개 이거 별표 3개 치시고 자 그러면 얘는 어디랑 비교할 거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가시면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비금융은 그냥이야 주택 소비자한테 빌려줘.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죠. 그래서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무주택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소비금융이에요. 근데 개발금융은 그냥이야 개발업자한테 빌려줘. 공급을 늘리겠죠. 아까 수를 늘리고 그래서 건축대부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는 거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어떻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죠. 펀드, 신디케이트, 프리파이낸싱 또 메자닌 금융도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금융인데 프리파이낸싱 다 개발금융인데 여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디케이트 아시죠? 그 개발금융이다 그냥 들어가시고 넘기시면은 별표치기 따로 있는 거야. 넘기시면 2번 있어요. 2번. 2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3개. 3개. 올해 또 나올 거야 이거. 올해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 금융을 혼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또 안 푼 게 있었죠 아까. 그걸 이제 풀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용어 해설만 가볼게요. 만약에 A은행이 있어요. A은행이 있으면은 자 을돌이가 얘한테 1억을 예치시킵니다. 예금금리를 받죠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해주죠. 그러면 예대 차이를 먹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금금리를 더 많이 줄까요?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을까요? 대출금리 더 많이 예대 차를 먹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 해보셨어요? 그럼 담보대출 금리가 막 2%까지는 안 가죠. 요즘 뭐 한 4%까지 간다면 예금리가 2%다 그러면 예대 차이를 얘가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얘가 이 1억을 은행한테 갖고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한테, 을돌이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요, 은행이 꼈어요. 꼈죠? 다음에 간접금융. 간접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자금을 1억은 누가 됐지? 얘가 됐죠? 그래서 얘를 따면서 자금의 공급자, 자금을 공급하는 애고, 그래요? 어. 그러면 얘는 자금을 그냥이야, 자금을 수요했어. 수요자죠. 맞죠? 근데 직접 해서 은행을 거쳤어. 그래서 간접금융이라 그래요. 무슨 금융? 음, 지금 160페이지는 피고 있으세요? 간접금융. 그래서 은행을 해서 갖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은행을 안 거치고 얘가 얘한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은행을 안 거쳤어. 안 거쳐도 다이렉트로 붙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냥이야 직접금융이야. 직접금융. 유가증권으로서 발행하는 게 직접금융이야. 체크하셨죠? 근데 절대 별표 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지? 2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내가 지분금융이 많으니까 지분금융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채금융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걸 얘기해 볼게. 지분은 남의 거야, 지분은 내 거야. 그럼 주식을 발행하죠? 그러면 자기 자본 조달이죠? 배당을 먹는 거야, 투자가. 그럼 지분금융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쫙 제가 얘기할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있었죠?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리츠. 똑같은 얘기고요. 좀 전에 신디케이트 아시죠? 이것도 지분금융이다. 조인트 벤처 있었죠?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그냥이야 개발 사업에 투자해.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가죠. 그다음 아까 펀드라는 얘기 있었나요? 자, 공모한다는 건 그냥이야 주식을 공모해. 그럼 공모에 의한 증자 같은 경우도 다 이것도 그냥이다. 다 지분이다. 지분이죠. 적지 말고 다 있어요. 적지 말고. 그럼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부채를 가는 게 나아. 왜냐하면 부채라는 자체는 이 채자가 그냥요 빌릴 채자예요. 그럼 채자가 붙으면 다 부채로 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다음에 사채, 채권. 그럼 채자가 붙으면 다 부채금융이라는 얘기야. 그런가? 그다음에 저당이라는 건 내 거야. 저당도 남의 거야. 담보도 저당 설정해서 담보를 잡은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내가 가르쳐 줄게. ABS 있죠. 그럼 ABS는 자산, 자산이고 빼기 담보죠. 그죠? 그래서 S가 담보예요. 담보증권.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하려면 또 돈도 주고 그래야 돼. 협박해서. 그죠? S가 증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야매만 만들고 학원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자산담보부증권. 원래 자산담보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 출제원이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냈거든요. 그러면은 봐봐. 그냥야 자산을 현금화 시켰어. 그럼 자산유동화증권도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실 때 자산유동화증권에는 채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답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당 안 들어가고 담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하나가 넣어요. 헷갈리니까. 야매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신탁증서금융. 좌측에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현관 패치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제 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출제가 될 거야. 작년에 한 번 떴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 신탁증서금융 있어요? 신탁증서금융. 신탁증서금융. 따라해봐요. 담보신탁.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그 요즘 대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서 신탁회사를 많이 대출한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저도 이제 재테크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생각해 보는데 신탁회사라고 들어오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 부동산을 위탁한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겼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 약정에 의해서 그냥입니까? 수익 증권을 교부받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제시해요? 그럼 융자를 땡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그래서 담보신탁이야. 담보신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계약 설정 기간 내에 수익주권을 기초로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 신탁금융은 부동산 부채 금융이지만
자, 이것도 지분에 들어가요? 부채에 들어가요? 부채에 들어가죠. 왜냐면 무슨 신탁이니까? 담보 신탁이니까. 맞나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희한한 게 작년에 제가 찍었어요. 해커스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신탁 증서금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이걸 무슨 신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나오더라도 얘는 무슨 신탁이라고 알고 담보가 붙었으니까 무슨 금융이야?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ABS와 얘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지분은 남의 거야? 지분은 내 거야? 그럼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죠? 그러면 투자자가 배당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펀드가 수익증권 발행하고 신디케이트가 출자증권 하지? 그다음에 펀드, 공모의한 증자, 요런 게 빠졌죠. 그죠? 근데 내가 지분으로 가라 그랬어요? 부채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채는 저당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설정해서 부채 증권으로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기 자본 조달해요? 타인 자본 조달해요? 그럼 투자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죠? 저당금융이 이제 담보대출이고, 어머, 신탁증서금융이 있어? 이게 뭐 무슨 신탁이야? 담보신탁이니까 얘도 부채금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얘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PF도 그냥 부채금융이라고 가져가세요. 근데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좀 위험하니까. 지네들끼리. 부채증권에 ABS 있나요? ABS가 무슨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채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당담보 안 들어갔죠? 얘 주의 깊게 보란 말이야. 신탁증서운용하고 체크하셨죠? 자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MBS라는 건 주택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것도 주택을 저당 잡았어. 저당에 들어갔죠. CMBS라는 게 있죠. CMBS는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MBS도 담보입니다, B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S, PF, ABS, 타입, ABS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PF, AB, CP라는 게 있나? 찾았어요? 영어로 하면 힘들잖아.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PF, AB, CP가 작년에 한글로 적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업, 자산 담보부 기업이라고, 자, 자산 담보부 어음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냥입니까? 담보가 들어갔습니까? 그럼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그냥이야 이것도 부채에 들어가. 부채에 들어가. 그러니까 ABS는 다 부채라는 거죠. 그죠? 빼기. 적어 놓으셨어요?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음이야, 담보야. 담보가 중요하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채자가 붙으면 그냥이다 다 부채다.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잡채, 잡채는 아니겠지. 그래서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채자 중에서 주의하실 게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매자닌 금융이 있어요? 자, 이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58페이지로 가시면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겁니다. 혼합형. 매자닌 금융. 자, 지금 158페이지 피셨습니까? 색깔 있는 글씨. 조달과 자금의 성격이 모와 모의 중간적 성격이에요. 지분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이죠. 찾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나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기출이 됐지만 전환사채는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타 학원이나 타 문제집에 전환사채가 돌고 있거든요. 그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 자, 그럼 여기에 나왔었는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것은 원래는 그냥이었어요. 이 채권이었어요. 그럼 채권을 매입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냥입니까? 신주로 주식을 배정해 줍니까? 배정해 주죠. 찾았어? 그럼 자 적어놔. 그러면 얘는 주식으로 매입했어요? 채권으로 매입했어요? 원래는 채권이었죠. 근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신주로 줍니까? 신주로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인수권도 있죠. 그러면 따라해봐요. 사채, 신주식. 그러면 주식도 들어갔죠? 그냥이야 둘 다 다 들어갔어. 매장임 금융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좌측에 전환사채라는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러면 전환사채도 그냥입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필기해 보세요. 얘도 채권으로 발행을 해요. 발행했다가 다음에 전환 사채.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죠?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는 그냥 했습니까? 채권이었습니까? 근데 뭐로 바뀌었죠? 그럼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찾았죠? 그러니까 매장이라는 것은 이태리의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가면 중간층을 얘기하거든요. 라운지를. 그냥입니까? 중간입니까? 중간이. 그럼 이 두 가지 나오면 요 채자 나왔다고 해서 뿅 가갖고 부채 찍으셔야 돼? 매장이 찍으셔야 돼? 매장 찍으셔야죠. 그래서 야매로 가는데 제가 꿈꾸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말라갖고 저기 가다 전봇대에 부딪혔어. 전봇대에 매달렸어. 다음에 전신주에 매달린. 그럼 어디에 매달렸어? 전신주에. 뭐라고? 매달린. 나도 초라해. 어디에 매달렸어? 어. 그러면 전이 뭐야? 신주가. 신주이수권 무사채. 매달린이 아니라 매장이죠.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다른 게 있긴 해요. 넘기시면은 이제 매장인 금융이 상한 우선주나 상한 전환 우선주가 있긴 해서 이건 주식을 부채로 바뀌는데 얘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가세요. 어디에 매달려서?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자,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저번 주 건 다 풀었는데 13번 안 풀었죠? 1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분금융만 찾아보세요. 13번의 지분금융. 요거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3번, 13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 먼저 매달린 거부터 찾을까? 어디에 매달렸어? 그럼 비읍번 있죠? 그러면 매장인 금융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봐. 조인트 벤처는 뭐죠? 지분. 자산유동화증권 ABS. 이거 주의해봐. 이거 현관 패치라는 거죠. 여기 채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저당 안 들어갔죠? 얘네들이 ABS를 내요. 간평에도 맨날 내는 게 얘예요. 주택상환 사채 들어갔어요? 근데 신탁증서금융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담보신탁을 넣어놨어요. 담보 들어갔고 부채죠. 공모가 주식에 의한 증자니까 지분이고 신디케이트 지분이잖아요. 그럼 지분만 몇 개예요? 세 개죠. 찾았습니까? 물론 뭐 모든 강사들은 자기가 만든 문제를 다 자랑하지만 이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분을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채를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자닌을 고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13번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죠? 저번에 쭉 거 다 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저를 보세요. 수강생분들도 들으시고 동영상들을 보시는데 강사가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제가 간평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상 안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민간 자격증도 나온다면 부채 지분이 매장이 안 늦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처음 떴어요. 공인중개사에.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이야 전환사채도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디에 매달렸어? 그럼 뭐하고 뭐하고?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매장인으로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채자가 있습니까? 채자 있죠? 잘못 부채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다른 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야 ABS야. ABS는 자산유동화증권에 채자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신탁증서금융이 있죠. 작년에 나왔어 공인중개사에. 내가 나온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탁증서금융은 따라서 담보신탁. 이게 부채금융이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얘네들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또 프린트 다 받으셨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